어우씨, 어우씨, 시속 300km로 달리는 느낌이잖아요. 아예 카니발이 더 빨리 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모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제규어 F타입입니다. 기존 F타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뀐 F타입인데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F타입의 매력은 어떤 것인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와, F타입이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F타입은 원래 약간 경량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작은 박스터 같은 느낌이 드는 자동차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늘씬한 느낌, 아니 어떻게 F타입 같은 차체에서 이렇게 늘씬한 차체를 만들어냈죠? 변화의 가장 큰 부분은 아마도 이 헤드램프인 것 같아요. 날카롭고 길게 뻗어진 헤드램프, 거기에 이렇게 낮은 프론트 립이 붙어 있으면서 이 차가 더욱더 낮아 보이고 더욱더 길어 보이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날카로워서 제규어 같지 않고 독일 자동차 같다, R8 뭐 이런 거 떠오르게 하지 않나 라는 얘기들을 해요. 이안 컬럼이 디자인했을 텐데 정말 대단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네요. 사장님 나이스 샷. 너무 완벽한 것 같은 그런 자동차예요. 실제로 이 차의 개발 목표는 뭐였냐면 제규어 E타입의 후속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제규어 E타입이라고 하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차죠. 그 아름다운 자동차의 후속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느껴지진 않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다 라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라인 자체는 너무나 섹시하네요. 이런 라인을 만들어내는 거, 여기서 보시는 이 라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뒤쪽 팬더가 이렇게 말아 들어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아래쪽에 팬더가 이렇게 뭔가 빵빵하게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이 부분처럼 아름다운 차를 본 적이 없어요. 힙 라인을 보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저만 자동차의 엉덩이 성애자인가? 이렇게 짠. 보닛 자체가 클램쉘이라고 해서 이렇게 차체를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보닛 자체가 어마어마한 크기라서 이 자체가 더 굉장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굉장히 높이 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보닛도 굉장히 멋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보닛이 움직여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 보닛 전체를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런 것들도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진에 제규어 슈퍼차저라고 딱 써 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고, 슈퍼차저 V6 3.0 엔진이 장착되어 있지만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제규어도 있습니다. 제규어 F타입 R 같은 경우는 V8 엔진을 갖고 있고요, 5.0L 엔진을 갖고 있어서 575마력짜리 어마어마한 그런 엔진이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 덩치의 차에 5.0을 어떻게 넣는다는 거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차 3.0L 엔진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엔진인데 슈퍼차저 엔진이라서 더 힘들었을 텐데 대단한 설계 기술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WC-본을 사용하고 있는데, 서스펜션에 WC-본을 사용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WC-본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고, 이런 WC-본은 지금 안쪽으로 이만큼 들어와 있어요. 엔진 바로 옆까지 서스펜션 구조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있네요. 서스펜션에 보면 이렇게 가변 댐퍼를 위한 전선이 들어가고 있고요, 가변 댐퍼로 1초에 500번씩 댐퍼를 어느 정도 강도로 할지를 계속 결정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노면을 가거나 부드러운 노면을 가거나, 그런 것뿐 아니라 브레이크를 하거나 가속을 하거나 코너링을 할 때도 이 사방의 서스펜션을 계속 실시간으로 바꿔주면서 차의 움직임을 이렇게 전자적으로 제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에어백 모듈이 하나 있죠. 이 에어백은 뭐냐면 보행자가 차에 쳤을 때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에어백입니다. 보행자가 이 엔진에 머리를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인본주의적인 설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규어가 그런 것들 굉장히 잘하고 있죠. 적어도 사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잘 닫아야 돼. 뒷트렁크를 열어보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실망하실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승차는 더 실망스러웠어요. 지금 이 안에는 스페어 타이어를 넣어 놓으셨어요. 굳이 안 넣어 놓으셔도 되는데 왜 굳이 스페어 타이어를 넣으셔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안에 뭐 사람이 들어가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닌가? 만약에 여행 가방 같은 경우는 2개 반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골프백 같은 경우는 간신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쪽에 홈을 파서 간신히 대각선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아마 연습백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어쨌든 넉넉한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트렁크 때문에 이사를 사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네, 트렁크 때문에 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차는 정말 완벽에 가깝잖아요. 파팅 라인 하나도 허투루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잘라 놓은 거야 그러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유가 있습니다. 짜잔. 차가 달릴 때 이런 식으로 다운포스를 만들어 내는데요. 야, 이거는 다운포스가 아니고 야, 브레이크가 걸리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살짝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는 속도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스포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리면 더 폼나요? 약간 미끈한 자동차가 나 그냥 미끈하지만 않고 레이스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차야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같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도어 스위치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이게 확 들어가는 거 요거 뭐 당연하잖아요. 요즘은 뭐 들어가지 않는 차가 없으니까. 이런 거를 가장 먼저 한 메이커가 또 제규어 랜드로버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노하우가 계속 쌓였습니다. 그래서 문 열고 닫는 것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려요. 이렇게 열렸을 때 내가 특별한 차를 타는구나 라고 볼 수 있도록 여기 제규어 표시가 또 뜨죠. 그리고 나서 열 때 아래쪽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엽니다. 굉장히 편하고 똑똑하게 만들어진 그런 손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닫을 때는 튀어나온 걸 그냥 닫으면 돼요. 닫으면 잠깁니다. 똑똑하죠. 이것만 봐도 벌써 세련됐고 절도 있게 움직여지는 그런 자동차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작동 방식입니다. 멋져요. 멋진 실내입니다. 천장 스웨이드 봐라. 와, 플라스틱 부품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모든 부분을 아주 다 가죽으로 꼼꼼하게 감싼 것이 인상적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이상하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너무 아무것도 없어. 다이얼 속에 아무것도 없고 여기 이 버튼들이 뭘 의미하는지도 표시가 안 되죠. 또 없는 게 있는데 에어벤트. 아니 에어벤트 어디 갔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것들이 깨어납니다. 보통의 차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멋짐이 그냥 폭발하고 있어요. 인테리어 버튼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런 버튼들이 다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형태로 이렇게 인식되기 쉽게 터치 없이 작동되도록, 이런 형태면 정말 오인이 없겠죠. 열선과 통풍 시트가 제공이 되는데요. 열선 통풍 시트는 그래서 버튼을 한번 눌러서 왼쪽으로 하면 통풍, 오른쪽으로 하면 열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게 만들어진 거죠. 이 다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 세계 메이커들이 다 벤치마킹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아반떼의 모티브가 됐을 게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 그런 손잡이를 갖고 있는데, 이런 손잡이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그리고 라인의 당위성도 있게 이렇게 이어지는 게 운전자가 콕핏에 앉은 느낌을 딱 자아내고 있고요. 실제 기능적으로도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양쪽 손을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이거는 멋지지 않아요? 왠지 아반떼에 있는 거는 조금 실수인데? 라는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정말 멋짐이라는 게 폭발하는 그런 손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도 정말 타이니티니한 이런 느낌인데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튼 형태라면 스포츠 모드가 된 건지 에코 모드가 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계기판을 봐야만 알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주행 중에 야, 난 스포티하게 달리고 싶어,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거죠. 아래로 내리면 무조건 스포츠고 위로 올리면 무조건 스노우 모드예요. 그럼 이 VDC가 그것에 맞춰서 계속 프로그래밍을 바꿔주는 거죠. 기어 시프터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는 거, 좀 더 나는 다이내믹하게 주행하고 싶어, 기어 시프터를 왼쪽으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옮겨서 주행하면서 나는 시프터를 이용해서 시프트를 할 거야, 아니면 패들 시프터로 시프트를 할 거야 한 다음에 다시 편안하게 주행하고 싶어 하면 바로 옆으로 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자, 어쨌든 이 차 더 이상 얘기하는 거는 이 차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차의 진 면목은 달릴 때 나타나니까요. 어서 빨리 차를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ASMR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ASMR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아닌 길인데 저기서 여기 굉장히 느린 속도로 오고 있는데 미쳐 날뜁니다. 이 차는 진짜 미쳐 날뛰는 차.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미쳐 날뛸 수가 있죠? 어이구. 물론 뒷바퀴를 이렇게 미끄러뜨리면서 운행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불법은 또 아니잖아요. 불법은 또 아니잖아. 그러잖아. 어쨌든 유턴할 때마다 조금씩 드리프트를 잡으면서 유턴을 하는, 최단 거리에서 최대 흥분을 뽑아낼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저기 불과 한 10m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야,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도로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데 왜 갑자기 내 피를 끌어오르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벨로스타인이 팝콘 사운드라는 얘기를 자꾸 내세웠는데, 팝콘 사운드라고 말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이건 팝콘 사운드가 아니에요. 우르르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이게 따락따락 소리하고 비교가 돼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사운드입니다. 네, 이 차는 380마력을 뿜어내고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달려보면, 아니 이게 어떻게 380? 왜냐면 토크가 48kgm나 되니까 토크가 굉장히 세서 치고 나가는 느낌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슈퍼차저기 때문에 터보차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터보차나 자연흡기는 어느 정도 RPM이 올라가면서 힘이 발생하는데 굉장히 플랫한 토크를 쭉 이어나기 때문에 슈퍼차저만의 독특한 그런 가속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즐겁습니다. 목이 아프네. 그치, 목 아프지. 날씨가 푹해지면 이게 다 중국 쪽에서 바람이 오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미세먼지를 이렇게 우리가 맞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건 중국에서 바다를 건너서 날아온 것만 해도 이 정도라는 거야. 중국에서 어떻게 살아? 아, 역시 루프트를 껴야 된다. 이 잔악계 같은 이라고. 아마도 유럽차이기 때문에 필터를 루프트로 갈아 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가 그렇게 갈아 끼기 쉽도록 만든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차는 달리는 느낌이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실제로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을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빠르진 않습니다. 의외로 100km까지 가속시간이 4.9초대예요 이게 어떻게 4.9초일 수가 있지? 실제로 이 차는 무게가 상당해요. 1800kg이 넘는 차체이기 때문에 이 정도 무게를 끌고 갈 때 380마력이면 정말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한 자동차라고 하기는 조금 부족하긴 하죠. 물론 그 실제 달리는 속도가 아니라 이 체감되는 이 퍼포먼스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부분들이 짜릿한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감성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기하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드라이브 모드 노말일 때와 이 스포츠 모드일 때 이 서스펜션이 바뀌는 건 뭐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뿐 아니고 핸들을 돌릴 때 핸들 조향 감각이 바뀝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서스펜션의 세팅이 바뀌어서 이렇게 샤프해지는 건지 아니면 가변 조향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더 샤프해지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굉장히 샤프하거든요. 근데 이게 노말일 때는 확실히 한 템포 늦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참 신기하다. 이 차의 가장 큰 단점은 이 차의 가격입니다. 가격이 무려 1억 5천만 원이죠. 1억 5천만 원. 아이, 비싸도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비슷한 출력의 포르쉐 박스터보다 비싸요.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선뜻 산다 이렇게 결정하실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시승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승까지만 해봐도 이런 정도의 성능, 이런 정도의 기분, 이런 걸 느끼게 하는 자동차 중에 1억 이하의 차가 사실상 없을 거예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래서 이 차가 1억이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오디오 성능 한번 볼까요? 오디오. 아니, 오디오가 왜 이렇게 좋은 거죠? 말이 안 되는 정도의
오디오 성능을 보여주는데 지금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 기아 K8이 또 메리디안을 채택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잘 나올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내고 있고요. 이게 꼭 메리디안이라서가 아니라 오디오에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쓴 자동차, 그리고 실내 울림통이 너무 작기 때문에 마치 내가 스피커 인클로저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차 전체가 울림통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최근 들어서 제규어 랜드로버가 발표한 PB 프로는 아직 적용이 안 됐어요. PB 프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구식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구식 내비게이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약간 익숙해지는 과정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룹핑 되어 있는 게 되게 좋아 보입니다. 합리적인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PB 프로는 이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그건 정말 엄청나게 좋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충분히 즐겁지만 이대로 서킷에 가져가서 타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차를 마음껏 미끄러뜨리면서 그 한계를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뒤를 막 미끄러뜨리면서 탈 때는 어떨까? 드리프트가 시작되는 순간과 그걸 회복하는 순간은 또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 거죠. 공도에서는 테스트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서킷을 가고 싶어지는 그런 차입니다. 물론 이 차가 나는 만족스럽지 않아, 그런 사람은 흔치 않을 테지만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5.0L V8을 선택하면 되죠. 그럼 570마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너무 센 거 아닌가? 570마력을 뒷바퀴에만 보내면 사실 자동차를 컨트롤하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륜구동을 채택하고 있어요. 570마력 넘는 자동차는 사륜구동을 넣어야만 그나마 일반 공도에서도 밟으면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사륜구동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짜릿짜릿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한 5천만 원 정도를 더 써야죠. 2억이 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선택하기 그렇게 만만할 것 같진 않네요. 꽃길 정말 아름답네요. 벚꽃이 이제 흐드러질 것 같아요. 이번 주말이 피크겠는데? 여러 가지를 다 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봤는데 저는 워낙에 포르쉐 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르쉐에 엄청나게 익숙해요. 오래 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포르쉐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자동차를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 차에서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포르쉐답지 않은 거, 많은 메이커들, 뭐 BMW라든지 이런 메이커들은 굉장히 포르쉐 같은 느낌이 나도록 차를 만들어 놨어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포르쉐를 표준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조금의 변화를 주는 정도로 자동차를 만들었다면 제규어만큼은 영국의 자동차 만들기, 정말 화려함,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자동차 메이커로 정말 훌륭한 자동차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 F타입을 보면 제규어의 자동차 만들기가 얼마나 훌륭한지 다시금 느끼게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규어도 한 번쯤 시승해보고 이런 분위기의 자동차도 있구나, 이렇게 전혀 다른 방향성도 있었구나 라는 거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타러 가자. 이야. 모커. 만족구만.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러운 사운드가 나고 있어요. 테슬라 분박스에 추가해 주시면 돼요. 분박스에다가